유비가 등장을 하는 신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사냥하고 오락하고 파티 여자들하고 노는 거 좋아했다. 그릴 길을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아랫사람들한테 속된 말로 꼰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드라마 주인공은 다 재벌아들이야?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지금까지도 모든 드라마 영화에서 그대로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모아서 주인공을 만들어준다. 삼국지 역사에 관해서 잘 알고 싶다면 삼국지 정사를 읽는 것이 맞죠. 그런데 좀 더 재미있게 삼국지를 접하고 극적인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삼국지 연의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정사와 연의를 함께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사와 연의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유비가 등장을 하는 신입니다. 사실 보통은 이제 유비관우 장비가 모여서 도원결의를 하는 것부터 막 가슴이 웅장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요거보다 앞장면인데 지난번에 먼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유비가 등장을 했어요. 네. 근데 유비는 사실은 그닥 초반 등장해 보면은 별게 아닌 인물로 사실 묘사가 좀 되죠. 아, 그런데 이게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 정말 이거 하면 할수록 존경하게 되대. 나관중을 존경하는 겁니까? 유비를 존경하는 겁니까? 다 존경해. 근데 정말 작가를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이게 정사에 있는 얘기에 그냥 마구 뻥을 친 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 고치는데 그게 정말 사람들 마음에 쏙 들게 고쳐. 예를 들면 꿀벌집에서 꿀을 땄어. 네. 솔직히 그냥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거. 그렇죠. 이게 가공을 해서 사람한테 다 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드는 거지. 이게 뭐 가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정말 가공을 잘해가지고. 옛날에 그 아이스크림에 벌꿀 올려가지고 섞어서 먹는 그게 굉장히 히트를 쳤던 적 있잖아요. 나 요즘 저기 아이스크림 금지령이라고 그런 비유는 안 들어주면 안 돼요. 아, 당뇨 때문에. 인생 슬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주인공 만들기로 했어요. 네. 야, 이건 정말 내가 작가들 모아놓고 강의해도 될 것 같아. 오.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인공을 만드느냐. 사실을 거짓말을 섞는 게 아니라 네. 잘 가공해서. 아. 근데 이게 기가 막혀요. 제가 그래서 정사에 있는 구절하고 네. 이 소설에 있는 구절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어허. 정사에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유학을 보냈더니 네. 공부는 안 하고 사냥하고 오락하고 파티 여자들하고 노는 거 좋아했다. 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문장은 좀 다르지만 옛날 사람 다 알아들어요. 약간 전형적인 재벌 2세 같은 느낌이네요. 기분 나쁘고 만져볼 딱 걸리죠. 네. 소설은 어떻게 하느냐. 네. 그릴 길을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아, 네. 딱 이러고 넘어가요. 아.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두 가지야. 첫째, 방금 말한 위화감 제거. 네네. 특히 뭐 저기 좋은 옷 입고 여자들하고 놀았다. 이거 진짜 걸리잖아, 마음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세상을 이 덕으로서 지배할 기본적인 깜냥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다며. 그러니까 굉장히 서민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릴 길을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식하다가 아니고 함축적이다. 속된 말로 저게 꼰대 지식인이 아니다. 이것도 은근히 사람들 싫어한다. 또 이것도 있네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수 그렇지, 있어. 그렇지. 근데 글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냥. 맞아요. 그게 사람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잘했어 이래도 위화감 들고 아주 엉망이 그것도 좀 위화감 드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거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학교성 뭐 있잖아. 그래. 뭐지? 학교가 뭐 우등 뭐야? 우등생? 아니 학교가 뭐 세상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네. 이거 기가 막힌 말. 이 한마디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읽기는 좋아하지 않았으나 가로 열고 세상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너나 나나 비슷하네. 우리 모두가 하나네. 약간 이게 좀 평탄한 마음으로 좀 들어가게 그럼요, 입문이 그렇죠. 됐어요. 성격은 어떻게 표시가 돼 있습니까? 평소에 말수가 적고 아랫사람들을 잘 대해주며 희노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정사에 있는 내용인 네, 거죠? 정사에 있는 근데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근데 요건 되게 비슷해요. 성격이 너그럽고 말수가 적었으며 희노애락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 좋은 건 그대로 쓰는구나. 근데 여기 또 함정이 있어. 전체 정사의 문맥은 아랫사람들 대할 때야. 네.
유비가 젊은 애들한테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속된 말로 꼰대짓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되게 매력이잖아요. 네. 보통 나 같으면 이거 참 썼을 것 같아. 이 사람 그쵸. 꼰대 아니야. 근데 소설은 할아버지도 보고 어른도 본단 말이야. 보편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성격이 너그럽고 말수가 적고 신호애락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 이 사람 군자네. 이건 다 좋아해요. 특정 계층한테 더 인기 있는 문맥은 필요 없다. 그럼. 그냥 모두에게 인기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젊은 사람한테 인기가 좋습니다라고 말한 건데 사실은 보편적인 품성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머리 많이 쓴 거예요. 이런 걸 진짜 생각하고 쓰는 천재인가 보다. 그 주인공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근데 유비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정말 내 정말 감동가. 이건 뺍시다. 이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에는 의로운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해서 젊은이들이 다투어 그를 가까이했다. 그래. 그러면 뭐 의로운 사람을 사귀기 좋아한다. 이거는 좋은데 젊은이들이 다투어 합류했다는 거 좀 안 맞으니까 모두가 그와 함께 하길 원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요. 그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되지. 항상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 평소에 품은 뜻이 커서 천하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다. 이게 모두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 유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호걸되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 얘 사실 처음에 무명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저기 의로운 사람 좋아하고 우리 의형 좀 합시다 이러고 살았는데 이거를 소설에서 뭐라고 바꿨냐면 천하의 호걸들과 사이.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때 당시 따지면 원소와 유비를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렇지. 천하 호걸이라는 네, 명함을 하늘과 내냐고. 지하, 하데스야 하데스. 그럼. 근데 유비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은 삼국지 연희 속에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소의 지인들은 사실은 몇몇 중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유비와 지내면 호걸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하 호걸이 될 만한 사람하고 사귄 건 맞는 것 같은데. 잘 표현했다.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솔직히 말 안 되는 설정이잖아 이거. 네. 시골 촌놈 무슨 천하 호걸하고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이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요건 옛날부터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이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민적인 사람 좋아해. 네. 근데 왜 드라마 주인공은 다 재벌 아들이야? 그러네. 맞아. 나 그거 진짜 이해가 못 되니까 맨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슨 뭐 재벌 이세가 뭐 네가 능력이 뭐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드라마 보면 항상 스마트하고 잘생기고 키 큰 실장님이 알고 보면 회장님 아들이야. 그렇지. 그리고 뭐 우리의 주인공은 이번에 서민적인 딸이래. 근데 걔가 서민하고 옆 동네 아저씨랑 옆 동네 오빠랑 결혼해 재벌 회장님하고 재벌 회장 결혼하잖아. 항상 이게 반대를 이게 못하고. 사람들의 이중 옛날에 진짜 그런 데로 하나 있었어요. 서민을 내놨거든요. 네네. 폭망.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야. 근데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상한 심리가 있는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디즈니가 그 동화를 다 망쳐놨다. 네. 원래는 그런 거 아닌데 디즈니가 왕자 공주로만 다 바꿔놔가지고 네네네네.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왕자 공주 증후군을 만들었고 그렇죠, 이건 그렇죠. 디즈니의 음모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 나올 때부터 그랬어. 이게 원래 옛날 그 18세기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주의도 좀 생기고 네. 하면서 대중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민속, 민담 이런 거 채취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동화가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왕자야. 왕자 공주님. 그리고 전부 신데렐라 네. 증후군이야. 백설공주 신데렐라야.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랬어 원래. 근데요, 이거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네요. 와, 이게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면서도 근데 이 이야기가 말이 돼요. 왜냐면 보통 우리 딸들한테 뭐라고 해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아이고 우리 왕자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느 국가 한 국가의 왕자나 공주는 아닐지라도 나한테만큼은 소중한 공주님이고 왕자님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저게 진짜 왕자는 아니더라도 왕자로 포장되는 것을 더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서민적이고 우리를 이해하고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삼고 싶다라는 것도 옳은 생각이고
그 사람이 굉장히 탁월해서 알고 봤더니 슈퍼맨이었다. 너무 멋있다. 이것도 정상인 거야. 그냥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글로서 놓고 옆에서 찔러대니까 이상한 거지. 그러네. 다 들어가. 예를 들어 단 거 좋아하는 사람 쓴 거 안 먹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건 아니죠. 그럼. 옛날에 이소부화도 그런 거 있어요. 너 왜 어떤 때는 찬 거 먹고 어떤 때는 더운 거 먹냐? 그럼 아이스크림 끓여 먹냐?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한쪽으로만 가려는 성향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그 마음이 항상 가슴속에 있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정말 그냥 들떨어진 인간으로 살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도 언젠가 한 번은 꿈을 꿀 수 있어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가능성은 누구나 될 수 있어라고 소설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딱 모아서 주인공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지금까지도 모든 드라마, 영화에서 그대로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좀 다른 게 있는데요. 드라마, 영화 속에서는 항상 정말 뭐 가난하고 뭐 좌충우돌의 실수 만발이지만 여자 주인공 뭐 무지하게 이쁘거든요. 예? 그리고 뭐 부모님 없이 어렸을 시절을 보내고 막 힘들고 맨날 싸움이나 하러 다니고 근데 얼굴 보면 잘생겼어요 남자가. 근데 진짜 이상하네. 삼국지는 왜 그 얘기를 안 하지? 어떤 거요? 여자가 없잖아. 뭐 웬만하면 나올 법도 한데. 시대상을 좀 반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옛날 사람은 여자 안 좋아하나? 아니 옛날 얘기도 왜 무슨 선녀 나오고 다 하잖아. 이게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는 많은 여성분들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는 집중해야 될 몇몇이 있죠. 집중해야 될 몇몇이 있죠. 요 여성에게만 집중해라. 아니 아무튼 하여간 좀 궁금하긴 한데 왜 지금 뭐 유비 조조 중에 뭐 미인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또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 여성편도 했지만 유비 부인은 미인으로 엄청 유명한 손책의 여동생이잖아요. 아니 미인 얘기 안 한다니까 다들. 그러니까 별로 여자 얘기는 용모를 얘기 잘 안 해. 아 그래요? 송건 여동생 막 싸움 잘하고 얼굴 예쁘고 막 아무튼 좀 그 공처가 했나? 이 근데- 아저씨 결혼이나 했을까? 아, 내가 요즘에 드라마 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꾸 드라마 속 그 장면을 상상해서 유비가 굉장히 영호골이라서 이 송건의 동생이 그 손씨 집안의 여동생 유비 집안으로 시집간 그 여동생이 엄청 예쁘게 표현되고 나 늙은이 싫어라고 했다가 유비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고 막 결혼을 결심했는데 첫날 밤 들어가려고 했더니 막 칼을 들고 싸우고 그거는 막 이제 나중에 이제 자꾸 그렇게 아쉬운 마음에서 손상향이라는 이름도 이제 경국에서 나중에 붙은 거고. 아, 붙은 거예요? 이게 자꾸 추가가 되는데 아무튼 저기 이상하게 그 얘기는 좀 뺐어요. 자 그러면 유비는 그럼 외모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외모가 또 이게 약간 충격을 주는데요. 기억나는 건 귀 큰 놈밖에 없어요. 정사에는 이렇게 됐어요. 키가 7척 5촌이다. 정확하게 해놨어요. 7초 5초. 근데 보통 드라마에는 유비가 좀 크지 않게 나오잖아. 관우장비한테 또 밀리기도 작죠. 하지만. 네. 근데 이게 당시 1척이 23cm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계산하면 172.5예요. 꽤 크네요. 꽤 크죠. 당시에는 보통 150대가 150, 160이 정상이었다고 보면 꽤 큰 거야 이게. 난 유비보단 크다. 요즘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소설이네. 요즘으로 하면 185 이상이라고 봐야지. 유비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은 아래로 내리면 무릎까지 닿고 눈을 돌려 자기 길을 볼 수 있었다.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교의 부처님상, 도교의 뭐 이런 거 다 섞여가지고 이 그냥 왕이 될 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요? 예. 서울랜드로 비교하면 침팬지상인데요. 그러게. 귀가 이렇게 길고 손을 내리면 무릎까지 걸어. 이게 원래는 그 남면이라고 해서 공수라고 해서 왕을 공수 손을 왜냐면 왕은 자기가 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쪽을 보고 손을 내려드린다. 명령만 하세요. 이게 이제 리더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팔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왕 옷을 보면은 쭉 늘어져서 이렇게 무릎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으면 무릎까지 내려와. 왜 서서라고 생각해? 앉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앉아서 세상을 통치할 뿐이야. 모든 기준을 앉아서. 그건 정상 인간이란 소리죠. 손을 아래로 내리면 손이 이렇게. 무릎까지 간다가 공수라는 단어가 왜 서? 슬 그러게 필요가 왜 없네. 슬프게 왕인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귀가 이게 이까지 온다. 이건 이제 부처님 귀 비슷하게 한 건데 도교에서 그런 건데 이제 민원을 듣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만화에서 보면요, 그 막 외모 얘기할 때 그 유비 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돼 있고 귀가 이렇게 들어져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자기 귀 보고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런 그랬어요.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뭐 그건 새겨 들읍시다. 네.
그런데 소설은 또 이걸 어떻게 했느냐. 어. 소설은 좀 왕자 증후군이 있잖아요. 네. 이거 너무 괴물 같잖아. 괴물 같아요. 침팬지. 전형적인 침팬지 같아요. 추가를 했어요. 네. 얼굴은 옥으로 빚은 듯하며. 피부가 좋다는 표현. 시골놈인데 아, 그리고 뭐 농사 일 안 여기 했네. 가난하고 집심하고 살았다며. 근데 뭘 옥으로 빚은 듯해. 아. 시커매야지. 입술은 연지를 바른 것 같았다. 말 같아. 그래서 이게 갑자기 시골에서 집신 삼던 아저씨가 아니라 갑자기 저택에서 햇빛 안 보고 사는 그런 아저씨가 느낌이네요. 바꿔버려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이중심리. 근데 거듭말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참 그 얘기를 뺐네. 키는 뺐어요. 아. 이거 키포인트. 키는 뺐어. 왜? 아, 172면 작다고 이때면 생각했나? 거의 180 이상 큰 키거든요. 아, 너무 잘났다라는 느낌? 아니 사람들이 키에 대해서 의외로 예민한데 음. 굳이 해가지고 고객의 80%는 아마 170 이하였을 거야. 그 사람들한테 꼭 열등감 느끼게 해야 돼. 그 예를 들면 옛날 얘기하는데 유비의 키는 170이었으나 그럼 옆에서 딱 보면 넌 틀렸네, 넌 틀렸네. 여기 나밖에 없네. 분명 이럴 거야 애들은 들으면서. 특히 어린애들은 더 그러겠지. 그러니까 아예 빼자. 넌 유비는 못 되겠다. 야. 이거는 별로 사람들 바라지 않을걸? 어. 그러니까 그냥 냅두고 이것도 별로 바라지 않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옷과 같다라는 것도 너무 좀 이제 그 기준점이 주관적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키는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니까. 그럼. 아, 이거를 뺐구나. 정말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 결론. 네. 대중이 열등감 안 느끼고 그러면서도 의지할 수 있고 부러워할 수 있는 완벽한 리더로 만든다. 이 이야기를 돌려서 지금의 약간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이용하자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자기소개를 하거나 뭘 할 때 나를 낮추면서도 어떤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난 점을 같이 뭔가 두드러지게 하지 않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점은 두드러지지만 나의 빼어난 부분은 놓치지 않는 오. 이런 자기소개를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거 옛날에 소피스트 그리스에서 가르치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게 잘난 척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애들 중에서 내가 학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냐. 근데 거기다 대고 너 불이 짧잖아. 다리 짧잖아. 이러면 되겠어. 안 되지, 안 되지. 어떻게 하면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느냐. 여러분 겸손하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자기를 낮추면서 돋보이는데 꼴배기 싫지 않은 자기소개를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그중에 베스트 댓글께 하트 드릴게요. 드디어 유비의 출전. 의병을 모아서 황건적하고 싸우는 데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찾을 수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말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곳에서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삼국지에서 표현된 제갈량이 사용한 말인데 유비가 제일 처음에 이 군웅할과 때 나오는 장면 사실은 아주 디테일하고 중요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유비의 그 어떤 인간의 모습 어떤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 거의 다 표현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근데 이거 제가 사실 삼국지 솔직히 내가 20번도 넘게 봤는데 네. 몇 번 봤는지 모르게 봤는데 이거 하려고 다시 보니까 네. 옛날에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역시 그냥 재미로 읽는 거하고 이게 달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 정말 쇼크 받을 만한 거. 오, 네. 나 진짜 이거 몰랐어요. 의병을 일단 300명을 모아요. 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알았어요. 또 삼국지 네, 네, 네. 나 외국인인데 그거 몰랐어 이럴까 봐 그러는데 그거 다 압니다. 네. 300명을 모았어.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도원결이 하잖아요. 도원결이 했죠. 도원결이 신경 쓰다가 다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복숭아나무. 예. 도원결을 했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네. 이 의병 300명하고 전원 파티를 같이 했대. 그래요? 아니 뭐 술 마시고 형제를 맺고 술을 마신 건 그렇지. 알았는데. 셋만 먹은 게 아니고 애들 앞에서 그걸 하고 그 모인 의병들하고 같이 파티를. 술판을 벌렸어요. 나라를 구하겠다고 해놓고. 예이. 그래도 역시 다르잖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셋이 들어가서 도원결이하고 니들은 저기 가 있어. 이러면 되겠어. 도원결이 자체도 퍼포먼스지. 네. 셋이서 이제 갑자기 형제를 맺고 대장이 됐어.
그러면 병사들이 야 쟤들이 따로 놀지 않겠구나 뭐 이런 거 네네. 역시 다르더라고. 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먹으면 되나 동네에서 그럼 동네 사람들도 불러요? 꼈다리 끼지 않았어. 원래 이런 거 하면은 의병인하고 와서 먹고 튀는 애들 있지 않았어요? 아, 있죠. 왜냐면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1990년대 그때부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내가 하객이 아닌데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은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잡으려고 막 그 보초 세워놓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사실 지금은 그렇게 뭐 편하게 얘기하지만 예전엔 진짜 돈이 없고 가난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 그래서 왜 장례식 때에는 안 가리고 다 받는 맞아. 시골에 보면은 그렇죠. 원래 그렇죠. 많이 있었어요. 예. 저 그러면 이들이 이 300명과 함께 술판을 벌였다. 이게 출병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깨서 뭐 해야겠어? 이제부터 이제 정렬하는 거죠. 황혼족 잡으러 가야죠. 네, 이제. 그래서 술 깨고 이제 출전하려고 보니까 무기도 없고 말도 없더라. 안 샀어요? 마을에 있는 걸 가져가려고 그랬대. 그래서 이제 의병을 모아서 술 파티하고 야 무기 찾아보자 그랬더니 온 마을에 무기도 없고 말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말도 없는데 군대를 만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지 술 파티부터 먼저 한 거지. 그 의외로 이 부분 굉장히 없어 보이는 시작이었구나. 근데 정말 삼국지에서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어. 근데 자 이거 우리가 아까 유비가 허준 씨가 그랬잖아. 유비의 이제 리더로서의 면목을 볼 수 있다. 네. 첫 번째 아무 대책 없이 술 파티 했더니 무기 없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리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쫓아야죠. 야, 널 믿고 어떻게 싸우냐 이런 느낌인데. 보통 이런 느낌인데 이게 여기서 갈라지는 게 나 어.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당장 쫓겨날 거야. 널 믿고 어떻게 가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옛날 그 정 회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했으면 근데 그분 평생에 무용담이 전부 이런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저질러 놓고 보는 거. 야, 그러면 아랫마을로 가보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정우성. 해봤어? 근데 성공한 사람은 다 이래. 아, 그럼 유비도 뭘 해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봐. 그 우리 소위 재벌이 생긴 게 한국 전쟁 끝나고 어떻게 보면 경제 개발 초창기에 그렇죠, 안 그렇죠, 되었을 그렇죠, 때잖아. 그렇죠. 그 이분이 처음에 성공한 게 뭐냐면 조그만 집 짓고 이런 거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뜬 게 네. 무슨 미국 대사관 관정가 그런 거 입찰이 났어요. 네. 근데 반드시 뭐 조건이 있었던 거야. 뭐 수세식 그 화장실을 해. 그때 우리나라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응찰을 안 했대. 갖다 들이대고 한 거야. 그래서 땄지. 그리고는 그때부터 수세식 변기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녔어. 아, 일단 벌려놓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더를 판단할 때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술 깨고 보니까 저 자식 믿고 전쟁터 가도 되나 싶은 사람이냐 아니면 이런 분이냐 네.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이 300명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비가 뭔가를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그랬는데 이때 갑자기 상인 장세평과 소쌍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기부를 합니다. 아, 당신들 의병 만들었다며. 갑자기 나타나서요? 내가 황건적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됐으니 당신한테 기부하겠어. 뭐 이랬대는데 어쨌든 세상에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아니야. 이 술판 벌리고 야 근데 무기는 어디냐? 몰라. 아 이런데 갑자기 짠 하고 상이 나타나서 내가 황건적 때문에 못 살겠으니 이 무기를 주겠어. 하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아니 생각해봐 마을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죠. 의적 공고도 붙었어.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의병을 안 모아? 무기하고 무기가 말이 없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데 얘는 만들었어.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꼭 그 마을을 지나가. 이게 시간을 뺐지만 아. 만들어니까 당신 다들 안 만드는데 당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수세식 변기가 없어서 못 한다는데. 야, 저 31번째 마을에 유비라는 애가 있는데 귀가 엄청 커. 걔가 300명 정도 모아서 황건적 잡겠다고 했대. 근데 걔들은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되려나 몰라? 그래요? 하고서는 상인이 간 거네. 사업해 본 사람이잖아. 알잖아. 아, 이거를 그냥 웃어 넘길 게 아니었구나. 그 유명한 얘기는 광고에도 나온 거죠. 왜 조선소 만들 때 영국에 가서 뭐 이렇게 해갖고 돈 한 푼도 없는데 자금 어떻게 될 거야? 당신이 지원해주면 그 자금으로 만들게.
그거 우리한테 와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투자하라고 그러면 투자할 사람 어디 있어? 근데 보통 저희 때도 그렇고 뭐 아이들이 아빠한테 계획 발표했다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마련할 건데? 그거는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두드러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인도 사업을 해본 사람이어서 알았던 거예요. 다들 무기도 없다 말도 없다고 안 하는데 하잖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난세의 리더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세상에는 두 종류 인간이 있어요. 난세의 영이 되는 사람과 삼국지나 보는 사람. 한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삼국지를 보는 사람이 있고 삼국지를 읽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나의 인생의 길을 바꾸는 사람. 나는 수십 번 읽었는데 왜 못 바꾸지? 박사님은 늦으신 것 같습니다. 바꿀 사람을 만드시죠. 바꿔주면 은혜를 갚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무기를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300명을 모아 뜻을 함께 하니 길을 만들어주는 상인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귀인을 또 만나죠. 네, 그 또 한 명 만나요. 그 이제 유주자사한테 갔어요. 네. 유주자사가 유언이잖아요. 네. 이 사람은 진짜 황족이에요. 진짜. 유씨가 진짜 예, 왕족. 진짜 왜냐면 황제하고 친척이거든. 유비는 가짜. 가짜는 아니고. 왕하고 한 37촌. 그렇지 뭐 37초는 370초. 성만 같을 뿐. 이게 벌써 그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이라는데 그 사람 전한 때 사람이니까 벌써 몇백 년 지났어. 그리고 그 아저씨가 또 전 유씨 황족 중에서 가장 뭐가 많았던 사람이야. 가장 플레이 가장 양반이라. 자손을 많이 낳은. 네, 뭐 그냥 뭐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유씨야. 근데 어찌됐든 종친인 건 맞잖아요. 이제 소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름을 댔더니 아이고 우리 종실 아니요. 이래가지고 또 이제 밀어주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세상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오해받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제가 이게 무슨 세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살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지연, 인연, 혈연, 학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은 다 물이 져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지연이란 것도 그래. 내가 미국에서 지금 내가 미국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 몇 명 있는데 뭐 중학교 동창, 네네. 뭐 옛날 우리 교회 형님 이렇게 네. 계신데 전화 연락도 못 하고 자도 얼굴도 못 봐. 그럼 누굴 만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그렇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물이 져서 살기 때문에 지연, 인연, 혈연, 학연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짓고 있는 무리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사는 공간이라고. 다만 이거를 악용할 수는 없는 거지. 악용하지 말자는 거지. 이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럼요.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럼요. 그러니까 거듭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무능해도 유능한 부하를 쫓아내고 아들한테 뭐 해서 뭐 기업을 이러자는 게 안 되죠. 아니고 사람은 이 공간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하자. 뭐 이런 거니까 우리 종실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거부감 가지지 말자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그리고 또 유언 입장에서는 마침 또 저 사람이 300의 의로운 또 이 의원군을 데리고 왔는데 만나봤더니 유씨야.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공을 세우거나 했을 때 저 사람 나랑 종친이야. 또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진짜 그 중요한 건데 그제 군대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가서 황건적 토벌하면서 군대를 계속 길러. 그리고 칼 거꾸로 들면 어떡할 거야? 그럼 사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의병 잘 안 하는 게 이래서 그래. 아... 그러니까 당신이 일했을 때 내가 확실히 보상해 줄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이 사람이 칼을 거꾸로 안 들고 충성을 바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도 그런 거야. 따지고 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나는 저 사람은 철저하게 공정한 사람이야. 네.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이 불신을 하게 돼요. 왜요? 내가 공을 세웠는데 저 사람이 너무 냉정하게 따지면 안 해줄 수도 있거든. 근데 나는 우리 학교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실제로 이렇게 돼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기대감이 조금이나마도 올라간다. 저 사람은 정말 후배에 대해서는 자기 동문에 대해서는 뭐 다 빼주는 사람이야. 이러면 또 의식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필요와 어떤 이기심 이런 것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유비가 유언에게 갔던 이야기를 현대식으로 고치면은 이제 느글서장 남천동 살제
이거랑 약간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든 만나면 뭔가를 이렇게 걸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건 신뢰관계를 아니 보증관계를 사실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어디였이야? 아니야? 너 학교는 어디 나왔어? 어디 살았어? 이게 사실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 절대 정말 이런 걸 세상을 부정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들의 어떤 이기적인 관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 왜 명문고등학교 그러냐. 옛날에 모 명문고등학교는 진짜 그 학교 나오면 정말 한국 사회 어마어마하게 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사기꾼이 있어서 동창들한테 사기를 쳤어. 얘가 거기서 배제되잖아.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더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얘네들은 너무 힘이 그렇죠. 세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결코 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 생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맞아. 너무 힘이 세가지고 사업 망하면 바로 도와줘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왜? 워낙 권력들이 세니까. 네, 근데 굳이 거기서 사기를 쳐야겠냐. 그러니까 그 동문회 사람들이 맞아. 그러는 거지. 맞아. 그럴 놈이라면 아예 배제시켜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네 집단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생존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걸 극복할 맞습니다. 수가 있죠. 무조건 저거 나쁘다고 하면은 오히려 극복을 못 해요. 제가 그 예전에 무슨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매니저라든지 뭐 지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사기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돈을 빌린다거나 뭐 어떤 저를 이용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한 300만 원 정도를 제가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쟤는 지금 나한테 300만 원을 가져간 게 평생 나와 알고 지내는 것보다 훨씬 손해인 거를 모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난 쟤는 다시는 안 보면 돼. 그렇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나 좀 멋있지 않았어? 자,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었던 유비는 공을 세우게 되죠. 네,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때 딱 한 번 등장하는 정원지라는 애가 나타나는데 정원지, 네네. 부장 등모. 음,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첫 싸움이잖아요. 네네. 앞으로 무순이 죽여야 되잖아. 그렇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예산 1라운드라 그렇죠. 그냥 그렇다고 소리쳐서 죽이긴 그러니까 유비가 일단 이놈들 하고 꾸짖고 어, 장비가 부장 등무가 원래 부하가 먼저 덤비니까 네. 장비가 탁 패고 어. 관우는 정원지가 덤비는 걸 관우가 딱 나가니까 아예 쫄아가지고 손발도 못 움직이고 서 있는 걸 한 칼에 벤다. 최단거리, 최단시간, 최대한 가볍게 지역 예선 1라운드.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게 되는. 그렇죠. 오늘 뭐 삼국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가장 중요한 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그 말이 일단 벌려, 대책 없이 벌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곳에 뜻이 있다면 일단 직진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럼 그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난세에는 난세의 논리가 있어요. 그거를 구별하는 게 또 요령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좀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한 것 같아. 그 인연 하이런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폭탄을 알아야 해체할 수가 있잖아. 그걸 뜯어보지도 않고 저거 나쁜 거 하면은 결국 폭탄 맞아 죽는 것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 지르지 말고 뜻을 가지셨다면 직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저처럼 읽으십시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유비가 등장했으니 이제 누가 등장해야 되겠어요? 유비가 등장했으면 조조가 등장을 그렇죠. 해야죠. 조조의 등장편입니다. 이 둘이 또 만나요. 황건적 토벌하다가. 그때 이제 기병대장으로 조조가 탁 나타나죠. 물론 이건 실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조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게 또 유비하고 확실히 대비가 되겠어요. 아버지 조승은 원래 하우씨다. 이것도 실제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단정을 해버렸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설은 있어요. 유력하게 보는데. 하후와 굉장히 가까운 집안인 건 연희에서도 계속 나오긴 하죠. 그래서 뭐 다들 그렇게 추정은 하지만 네. 다시 단정을 하죠. 아버지가 내시였던 조등의 양자가 되어서 조씨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조조의 프로필인데 네. 지난번 유비편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렸을 적부터 네. 사냥을 좋아하고 가물을 즐겼으며 권모술수가 뛰어났고 임기응변에 능숙했다. 유비와는 사뭇 태세가 다른 내용이네. 아니지. 왜요? 앞부분 봐. 사냥을 좋아하고 가물을 즐겼다. 이거 유비랑 똑같아. 근데 권모술수 뭐 이러면 약간 안 좋은 느낌 딱 들잖아. 그거는 이제 뒷부분이고 어. 앞부분에 이 사냥 가물은 유비랑 똑같은데 그렇죠.
유빈이가 싹 빼버리고 글읽기만 더 안 좋아했다. 글귀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근데 조조도 그렇게 써줬으면 되잖아. 공부하기는 좋아하지 않다. 이거 정상이 있거든. 그러니까 조조는 연희에서 조조는 이미 등장씬부터 넌 주인공 아니야, 악역이야 이게 그렇죠. 나온 거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써주고 또 공부를 싫어했단 말은 아예 빼버리고 더 안 한 것 같지 그러니까. 아 그러네. 놀기 좋아하고 사냥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임명근이 뛰어나고. 넌 씨가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네 지금. 조조는. 이거는 정사에도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정사에서 임기응변이 뛰어났다면 굉장히 좋은 뜻을 한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을 잘한다. 근데 앞에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임기응변 이러니까 안 좋게 들려. 그렇지, 바로 그거. 원래 임기응변 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네. 손자도 그랬잖아. 모든 전술의 요체는 여기 임기응변이다. 어... 그렇게 되면 뛰어나냐 하니까 앞에다 딱 갖다 넣었잖아. 권모술수가 뛰어났고. 그러니까 이 임기응변이라는 장점을 안 좋은데 쓰는데 뭐 평소 즐겼다 뭐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이걸 못 알아들으실 분을 위해서 예화까지 집어넣어놨어요. 예화가 있어요? 네. 어렸을 때 애가 이렇게 놀기만 좋아하니까 삼촌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제 아버지가 혼을 내야지 또 삼촌이 혼내면 안 돼. 그렇죠, 옛날에 또 이거 확실하다. 자기 애 아닌 거 이게 못하게 돼. 서열 확실해. 그럼요. 혼을 내도 내 애는 내가 혼내야지 남이 혼내는 거 보면 그러니까 또- 이제 아버지한테가 자꾸 충고를 하는 거야. 얘가 이러는데 삼촌이? 저 동네랑 싸우고 있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 조조가 삼촌 딱 들어올 때 막 입에 거품 물고 간지를 앓는 척했대. 이 간지는 이거 지금 아주 쇼킹하잖아. 지금도 사실은 평상시에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접하지 못하는 질병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뛰어가서 아버지한테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간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뛰어왔더니 애가 멀쩡해.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삼촌이 원래 절 싫어해서 결국 이런 말까지 하는군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너 아들의 문제 있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를 이제는 다시는 못 믿게 하려고 그렇죠. 권모술수에 능하고 임기. 그래서 삼촌마저 아웃돼 버리니까 조조는 더욱 방탕한 길로 갔다. 그 표현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들으면 참 요렇게 지략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나를 잡아주던 사람마저 내팽개치고 나쁜 길로 갔다. 그렇지. 근데 이렇게 보면 저기 조조보다 나관중이 더 권모술수가 뛰어난 것 같아. 조조가 그렇게까지 미웠나? 굉장히 나쁜 표현이네요. 악역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하긴 뭐 소설에서는 악역은 뭐 필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착한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는 악역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건 B급 영화죠. 그래요? 진짜 잘 만든 영화는 악역인데 매력적인 악역을 만들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악역이 매력이 있어요. 악역을 나쁜 놈, 더 나쁜 놈, 그냥 뭐 사이코패스 이렇게 만들면은 결국 중독을 뭐랄까 면역이 돼가지고 이 어필을 못하게 되는데 이게 착할 때는 착하고 그러니까 삼총사에 나오는 리슐리에처럼 악당인 것 같으면서도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런 애가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이 조조가 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유명한 말 있잖아. 치세, 그러니까 다스려지는 세대는 능신이 될 것이고 그렇죠. 난세는 간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난세가. 야, 그러면 이게 또 앞에서 방탕한이고 뭐 조조 또 이미지도 안 좋으니까 저 자식 완전히 나쁜 놈이 되겠다는 소리구나라고 이해할 거 아니야. 그렇죠. 해설을 또 달아놨어요. 뭐라 그랬냐? 세상이 앞으로 어지러워질 텐데 재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 조조는 이를 감당할 사람이다. 그래서 유비는 선, 조조는 악이 아니라 유비는 덕, 조조는 재주. 이거를 붙이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시대의 조조가 인기가 있군요. 그렇죠.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시기. 이게 사실 조조를 일방적으로 매도했으면 이거 명나라 때 또 안 송나라 때 끝났어 삼국지는. 조선시대 때 이제 평소에는 뭐 덕으로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중앙관직에 있을 때는 뭐 무슨 일이 있어 다 거기서 보고 사는데 수령을 나가게 돼요. 수령을 나가면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령 나가면 좋긴 한데 제일 걸리는 게 재판인 거야. 내가 재판을 어떻게 하지? 그 이제 수령한 선배들한테 물어봐. 근데 또 그 사람들도 이제 조조 같은 사람, 유비 같은 사람이 있잖아.
그럼 이제 순진한 애는 유비 같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다 배우고 저런 사람이 훌륭하다고 배웠으니까. 그냥 재판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덕으로 하는 덕으로 하는 거야. 이제 그 말을 믿고 나갔어. 그래서 이놈 너 저기 이렇게 하면 100대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특별히 10대만 때려줄 테니까 반성해라. 여시나 먹어라. 말이 안 통하는 거라. 그러니까 순진한 백성은 이게 되는데 프로 범죄자, 조폭 그렇지. 이런 애를 잡아놓고 이놈 내가 봐준다. 아 뭐 치려면 더 세게 치죠. 뭐 이래도 되겠어. 이렇게 나오니까 조조는 칼로 목을 베죠. 자, 누구 또 할 사람 있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령이 내가 기록에서 본 건데 아니 덕으로 하면 되는 데서 나갔더니 택도 없더라. 아니 깨닫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약간 반대네요. 조조 같은 경우 확실히 그 유비가 종친을 찾아가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조조는 그 경비를 설 때 대장까지는 아니고 수비 뭐 그 관리로 있을 때 경비로 있을 때 지나가던 자기의 선배 그것도 자기 사촌 선배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 통행 금지 시간에 다니는 거 보고 그냥 매우 다스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것도 그 소설에도 넣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중들이 어리석지 않잖아. 네.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아. 그래서 군대도 갔다 보면 사실 우리 부대에 있을 때도 조금 사람이 사악한 것 같아도 출세력 있고 능력 있는 소대장 좋아하지 사람 무조건 마음씨 좋은 소대장 좋아하지 않아. 마음 좋고 일 못하는 사람이 정말 제일 나빠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거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사악해가지고 나의 진급을 위해서 애들을 있는 대로 괴롭히는 이것도 그건 안 엄청나게 되죠. 그건 안 싫어하지. 되죠. 그건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서 악인 맞아, 거고 맞아. 재주가 있는데 덕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이중심대가 있거든. 아, 그렇죠. 요거를 조주하고 유비를 딱 나눠 놓은 거야.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확실히 느끼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부자를 미워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정말 뭐 다른 여러 국가들도 그런 국가가 있겠지만 중국이 삼국지에 원래 이제 삼국지가 나온 국가인데 중국은 부자를 미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안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죠. 뭐 있겠지만, 있긴 하지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일단 존경한다라는 게 기본 성향이 확실히 있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문화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변하는 것 같긴 한데 돈은 나쁜 거야 라는 기본 심리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갈등이지. 그런데 또 그런 부자 되는 거 싫으냐고 하면 다 좋지. 다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사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를 이제 딱 나눠서 책에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나눈 것 같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과 재능이란 이 참 묘한 갈등을 유비하고 조조 속에 넣어놨죠. 여기서 성공이 예약된 거죠. 정말 기가 막히게 이상적인 리더, 기가 막히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리더. 이거를 딱 붙여놓는 거죠. 그럼 나관중은 그것도 생각했을까요? 지금의 이런 시대,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는 유비가 사랑받고 어느 시대에는 조조가 사랑받고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했을까요? 그거는 그냥 조조는 악으로 놨겠죠? 하지만 아마 당시 사회에도 그게 있는 건 인정했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옛날에 진짜 우리 한학 배울 때 그 정말 유명한 족보 있는 저기 유학자님한테 내가 잠깐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그분을 내가 두 분을 아는데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조선시대 유학자 예를 들면 넌 이래야 돼 이럴 것 같잖아. 안 그래. 그분이 주례하는 데를 갔는데 다들 좀 그랬어. 정통 유학자가 주례를 하니 지루하겠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겠어. 요즘 애들이 말이야 뭐 남녀 평등 이상한 소리 하는데 첫째는 야, 효요, 둘째는 충이며. 남편은 하늘이야 이럴까봐 서로들 부들부들 떨면서 눈치 보이다 아니 좀 거북하잖아. 갑자기 탁 이러더니 자네 유학 배웠다고 허세 부릴 생각 말고 설거지 다 나눠서 하고 다들 놀래갖고 이거 왜 이래? 옛날 학문을 지금 현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려면 안 되는 거야. 진짜 돼가는 그래. 근데 좀 약간 그냥 유학을 사랑하는 분을 만나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럴 리가 없대. 근데 전 전형적으로 유비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완전 촉발였어요. 인의 막 해서 막 유비하면 덕,
예? 관우하면 협 막 이러면서 형 아니고? 협이잖아요. 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장비하면 용 막 이러면서 막 약간 그런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조금씩 이 만화책, 애니메이션, 뭐 소설, 드라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 조조의 매력이 조금씩 부각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렇지 사실은 저게 맞지. 아니 내가 옛날에 삼국지 보면서 물론 그래 이 덕으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내 몸보다 백성을 더 사랑하는 군주여야지 하다가 야 그러다 나라를 말아먹게 생겼는데 이거 어쩌지? 아 답답한데 그러다가 제갈량 만났는데 제갈량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선생 가시오 아 답답해 막 이래. 우리 집사람도 그 장면부터 집어 던지더라고.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랬는데 결국 그래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그래 막 이랬는데 나중 갔더니 그래 조조가 맞아 이렇게 변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는 둘 다 세상엔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한 게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담인데 내가 삼국지 20번 읽었다 그러니까 네. 아 넘게 읽었잖아. 20번 넘게 읽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뭐라고? 나는 삼국지 90편 넘게 본 사람이야. 신삼국지인가 그게 95편인가 재밌어요. 저 완결 다 봤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내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서 내용이 재밌으니까 이 내용과 소설과 정사가 다 섞여 버렸어 이제. 그래서 내가 요즘에 완전히 깨갱이야. 나도 삼국지를 90번은 안 읽었을 거야. 거기서 이제 조조 맨날 성대모사를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삼국지 중국 드라마 편에 나오는 조조입니다. 그래서 하하하 막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엄청 답답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파입니까? 조조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유비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저 남쪽 지방의 손건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야, 나는 둘 다 되고 싶어. 송구는 좀 빼고. 근데 그냥 따지고 보면 손건이 제일 마음 편한 지역에서 산 건 사실이잖아요. 진짜 마음 편한 게 좋은 건 이게 나이 들었을 땐 거라. 젊을 땐 그게 부러운데 나이 들면은 자기 편한 거는 결국 주변 애들 피곤하게 하는 거고 그 주변이 다 내 아들 손자라고 생각하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요즘엔 그래요. 차라리 끝까지,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니까 남한테 두드려 맞고 사는 게 아니라 조조나 유비처럼 무언가를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박사님 저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 도원결의에서 300명하고 같이 술 먹고 이제 넓어졌다가 이제 의용군의 군대가 조직이 되잖아요. 이 중에 혹시 나중까지 살아남아서 역사에 남은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게 기록이 없어. 아 유비관우 장비 빼고는 아무도 이름이 남지 않았군요. 내가 살고해서 책에서 한번 나이 계산해고 썼어. 아마 이때쯤엔 몇 명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300명 중에 누군가는 중요 장본으로 있지 않았을까?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 아마 요즘에 드라마를 쓰면 아마 드라마나 영화라면 그런 캐릭터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형주나 아니면 뭐 촉에도 유비가 죽을 때 한두 명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막 울면서 이런 게 요즘 드라마 가면 나올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옛날엔 이게 없더라고. 이게 참 이게 이때는 대대장급도 이거는 그냥 레벨에 안 넣어줘. 그러니까 유비 죽을 때쯤 마지막에 그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군께서 저를 3번 찾아오셨을 때 막 그 이야기를 펼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형님이 우리 300명과 술판을 벌였을 때 우리 무기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거는 좀 있는데 드라마에서 안 나오는 게 아깝다고. 내가 그래서 책에도 좀 썼는데 그 저기 원소에서 조자룡 빌려가지고 올 때 오한족 기병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사실 그 기병이 나이 들어서 언제까지 버텼겠어. 그래서 어디 좀 쓸 때 이때는 이 기병도 몇 명 있었을 텐데 장판파에서 있던 애 중에 그때 옛날 조자룡이 데리고 온 오한족 기병도 몇 명 있었을까 있겠지. 뭐 이랬는데 그런 부분은 옛날 책에는 너무 빼놓은 것 같아요, 진짜. 아쉽다. 삼국지 하면 유비 하면 황건적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황건적이 있었기에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웅이 탄생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삼국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오늘 삼국지 이야기 들려주실 삼국지 아저씨 유명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황건적의 난 그럼 보통은 뭐 노란 띠를 두른 장보, 장각, 장량,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요술을 일으키고 사실은 여기에 흥미가 많이 가 있지만 유비가 등장을 하는 약간 데뷔전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비는 결국 이름 없는 시골의 아저씨다가 황건적의 난으로 이제 뜨는데
근데 문제는 정사에는 사실 얘기가 없어요. 그래요? 아니 뭐 하긴 했는데 네. 뭐 내용이 없어. 근데 꼭 안 했다기보다는 유비 쪽 기록이 워낙 없으니까. 네. 근데 작가는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비를 마음껏 써먹습니다. 가끔 보면 소설 쓰는 데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 상상을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리고 누가 시비 안 걸잖아. 그 전에 한번 말했지만 유비를 완전히 나레이터로 써요. 그래서 환관적 난을 진압하는데 주요 전투마다 유비를 다 참가시켜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유비가 활약하면서 환관적의 난 전체를 이제 쫙 보여주는 이제 기가 막힌 수법을 씁니다. 근데 진짜 보면 내가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게 드라마에는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수법이 다 있어. 와 정말 신기해요. 이미 극본은 이 기원전부터 거의 완성이 돼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왜 작가들이 나관중을 신으로 안 모시는지 참 이상해.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다 붙여도 이 라운드를 성사시켜주는 파이트 머니를 지급해주는 이 중개인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명 등장합니다. 유비의 스승이던 노식. 이게 사실 삼국지에 잠깐 나오는데 네. 유비의 스승이라 그런지 또 모르는 사람 없어요. 또. 그럼요. 은근히. 노식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뭐 벼슬이 어디게 갔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유비를 등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하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게 노식을 모르는 사람은 또 없는데 네. 제대로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 노숙은 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식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유비의 스승 이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노식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확실히 가만히 보면 왜 맨손에서 일어났다, 뭐 흙수저에서 일어났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꼭 아버지에서 뭐 세습을 받아야만 뭐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럼요. 맨손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롤모델은 있어야 돼요. 제가 뭐 아무리 뭐 어둠 속을 뚫고 가고 뭐 미래를 개척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맨 땅에 박치기 하는 사람은 없어. 앞에 등불이라도 있거나 뭐 유성이라도 지나가거나 그렇죠. 그거를 보고 가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건 무대뽀 이런 말씀은 또 일본 용어라고 했죠. 그건 그냥 무대뽀지야. 그래서 사실 진짜 성각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까지도 아니고 촛불이 있을 때 보고 먼저 가는 사람 아니면 남보다 한 발 먼저 뛰어가는 사람 뭐 이 정도입니다. 너무 또 이렇게 거창하게 할 건 없는데 후한이 망할 때가 되니까 새로운 유형의 인재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황건적의 난으로 완전히 개화해가지고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게 삼국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 유비, 조조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그냥 나왔느냐? 사실은 그 앞에 이들의 모델이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은 제가 늘 하지만 사람이 뭘 바꾸는 게 아니고 시대가 이미 바뀌었어. 그 바뀌어갈 때에 빨리 적응하고 맞춰서 적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항상 권력 가진 사람은 한 발 늦어요. 그래서 노식 그러면 자꾸 유학자, 뭐 이렇게 유비가 그 밑에 글 공부했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노식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 후한서에 의하면 유비의 고향 탁현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지방 출신으로 유학에 돼갑니다. 후한서면은 정사에 등장하네요? 그렇죠. 여기 후한서 열전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로, 그 요까진 맞아, 유학자예요. 네. 그리고 경전 해석, 옛날 경전 해석 이런 거 잘하고 뭐 그랬던 거예요. 이걸 보면 아주 고리타분한 유학자 같은데 이 사람의 특징이 문구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옛날 이게 어느 게 원본이니 기록이 어느 게 맞니 이거 따지는 사람들은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좀 사회 구조 이런 거 좀 약간 담을 쌓는 경향이 있어. 100% 그런 건 아닌데.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딱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 글자. 근데 여기까지가 끝난 게 아니야. 이 사람의 제일 특징이 뭐냐? 문무겸비예요. 그래요? 키 180. 오. 전혀 예외죠. 그럼 그리고 문무겸비.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학문하는 사람 같은데 어려운 데 가서 통치도 잘해. 왜? 법에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본다. 거기다 군사지휘도 잘해.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지금 오나라 지방 이제 구강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왜 월족, 산월족 이런 애들 네네네. 반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 데 가서 그런 데 통치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거든. 그렇죠. 내부 문제, 이민족 문제 이거 법대로 하면 못해요. 풍속이 다르잖아. 거기 가서 현실적으로 참 정치 잘하고 좀 두드려 팰 줄도 알고 이래서 문무변비예요. 유비의 롤모델이 될 만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조정에서 이런 사람을 키워줘야 반란이 안 나고 아 조조나 유비를 미리 등용시켰어 봐. 걔들이 왜 칼 들어. 아, 그러네. 얘들이 황건적의 난이 난 다음에 칼 들고 설치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걔들을 미리 등용해서 내보내서 진압해서 아무 문제 없잖아. 그랬는데 노식만 해도 아직 중앙정계가 이게 엉망이니까 이게 저한테 이런 거 맡기십시오 안 하고 저는 저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교수직 같은 거 주시면 연구직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그나마 노식은 잘 돼가지고 황제가 야 너는 교수하지 말고 와서 장관해. 오. 이래가지고 오. 간신히 끌어주는 수준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오. 그리고 황건적의 난이 났어. 그러니 노식 이거 좋잖아. 첫째, 지방에 빽 있어. 왜냐면 중앙 관료가 나가면 이미 지방 사람들하고 이게 뭐야 마찰이 적겠죠. 마찰이 많은데 지방 그 지방 애가 나가면 그쵸. 요즘도 그렇잖아. 요즘도 그럼요. 요즘도 그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 다 지방 그 동네 출신이 사람 나가지고. 가지고 외부 사람이 딴 동네 가서 못 하잖아. 그런데 딱 내보낸 거지. 그랬더니 가서 진압 잘했어요. 이거라도 잘 살려놨으면 좋겠는데 좌풍이라는 황관이 왔는데 뇌물을 안 줬다고 갈아치기 합니다. 그래 바로 잘렸어요. 이게 소설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걸 해임을 한 게 아니라 술에 함구에 그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압송을 해요? 압송을 하죠. 근데 이게 소설에 저기 과장이 아니고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안 되는 나라가 이래. 그러네. 망할 만하네. 망할 만하지. 그래서 실제로 유비가 압송되는 노비를 만난 얘기는 없는데 소설에서 이 장면을 탁 집어넣죠.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 같으면 역사라면 이렇게 했겠지. 유비가 이걸 딱 보고 칼을 빼들었다. 아니죠. 소설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 그리고 유비가 빼면 되나? 이때 흥분 잘하는 사람 장비가 탁 나가서 내가 이거 당장 패겠어. 장포일 3호로 내가. 근데 하여간 장비 그것 때문에 매력이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더라고. 그런데 만약 정말 유비가 이 노숙을 만났다면 그리고 안 만났어도 이 사건 자체는 싫어하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나라는 끝났어. 노식이 잡혀가는 걸 보고 장비가 욱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소설에서는 유비가 말려요. 그리고 하는 말, 야 참아라. 그래도 세상에는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이 있겠지.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딱 얼러놔. 그리고는 이제 와장창 깨는 거지. 항상 한 대 패고 이렇게 세우고 또 패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비가 그렇게 장비를 얼르고 고향으로 가요. 가다가 갑자기 관군이 막 황건장한테 막 깨지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낙향하려다가 그걸 보고 또 어떻게 그냥 볼 수 있어. 기회다. 솔직히 또 기회기도 하지. 그게 쳐들어가서 구해줬어. 그때 깨지고 있던 장수가 노식 후임으로 왔던 동탁이에요. 동탁이 여기서 등장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유비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을 세웠잖아 이게. 그랬더니 동탁이 고마워가지고 이거 누구냐 이렇게 도와준 사람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렀어.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우린 그냥 의용군입니다. 그랬더니 뭐냐 이거 얘들 스펙도 없잖아. 그리고 그냥 가라 이래버리는 거죠. 그 적당히 그 닭고기나 몇 점 내주어라. 뭐 이런 그런 말도 없어. 근데 이게 정사예요? 이건 정사는 아니죠. 소설이군요. 이거. 정말 수렵하는 소설.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솔직히 말씀, 내가 나도 삼국지 진짜 몇십 번 읽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하여간 중학교 2학년 때가 세 권 안 셌으니까 몇 번 읽었는지 몰라. 근데 하여간 15번인가 20번 읽고 그 다음부터 안 셌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 이거 학생 때 읽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뭐 의용군이라고 뭐 이러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 사실은. 그렇잖아. 자기를 구해줬어. 그렇죠. 그럼 자네 누군가? 근데 뭐 그냥 의용군입니다. 근데 이게 왜? 보통 영웅들은 여기서 너 내 오른팔이 되어라. 막 이런. 뭐 그러거나 보통 그렇게 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근데 여기서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실제 전쟁에서는 이러진 않지. 왜냐면 전쟁에 가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이거 쓸만하다 그러면 써먹으려고 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건 소설이니까
독자들의 아픈 데를 찔러주고자 한 거 아니에요.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살아보니까 진짜 이런 걸 진짜 겪어. 살아보면 이런 일 한 번도 안 겪은 사람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도 이렇게 후벼 파놓고 주전이라는 장군을 등장시켜요. 하여튼 이 소설에 너무 농락당하는 것 같아 나. 여기서 완전히 후벼 파는 거지. 거기다가 동탁은 어떻게 나오냐면 노식의 후임으로 왔다는 놈이 실력도 없어, 능력도 없어, 인간성도 제로야. 그리고 사실 야도 스펙 없어. 공적도 없고. 근데 사실 실제 동탁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황건적의 난에 가서 공을 못 세운 건 맞는데 그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지 군대를 안 쓴 거지. 게임에서 무력은 높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건데 여기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아니 아무것도 못한 놈이면 나중에 어떻게 그게 돼? 맞아.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간 여기서 후벼파기 위해서 노식 같은 사람을 내쫓고 능력, 인격 뭐 아무것도 안 되는 놈이 한 더러운 짓만 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한번 장비가 죽이려고 하는 걸 이제 유배가 깨닫고 야야 그냥 떠나자. 이 정도면 죽여라고 해야 돼. 이렇게 가는데 결국 주전이라는 사람한테 또 발탁이 돼요. 그랬더니 주전이 도와줘요. 주전은 정사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사에서 황건적 토벌하는데 공로를 세운 사람이 3명이 있어요. 노식, 황보승, 주전. 요 셋이 다 친하고 서로 도와줘요. 황보승 다 지금 게임에서 풀 각성으로 됐고 있는데. 그래서 황보승이 나중에 노식도 구해주고 주전은 그 뒤로도 전쟁에서 많이 활약하고 손견도 등용하고 뭐 이러는 사람인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 희망 정도는 있다. 그러나 유비가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세상 바꾸기는 텄어. 왜냐? 주전이 진짜 주전이 돼서 저 대장군이 되고 승상이 된다면 그러면 야 그래 한도 해볼 만한 구석이 있구나라고 하겠지만 저희 잘 모르잖아요 주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다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식 알고 황보승 들어는 봤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건 이미 이 나라가 제대로 인재 등용이 안 되고 망할 때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항상 보면 망한다고 해서 한 번에 확 망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다고 해서 확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긍정적인 걸 보는 거야. 이 시대에도 아마 노식 같은 사람, 황보승 같은 사람, 주전 같은 사람 등용되잖아. 그래도 쟤들이 뭔가 좀 바뀌려고 하는구나.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을 가져보는데 그게 항상 늦다는 거죠. 늦으니까 그들이 원자로 한복판까지 못 가. 바깥에 있다가 끝나고 그러다가 나라는 실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업자 이런 사람들 나오게 되고 이게 뭐 끝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저희가 굉장히 크게 또 와닿는 바가 있는 게 어떤 조직을 가시던 뭐 예를 들어 면접을 보시거나 뭐 학교를 가시거나 뭐 어디에 단체를 들어가시더라도 딱 봤더니 어떤 라인이나 어떤 그 사람의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넌 스펙이 뭔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조직은 분명 망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건 제가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후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저 전에 후한국은 아니죠. 이게 벌써 한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조조가 능력본위로 인재를 등용했다 그랬잖아요. 맞죠. 유명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조조 이전에는 그런 사람 없냐? 아니에요. 노식도 그 얘기했고 노식 등용할 때 후한 조정도 능력본위로 차별 없는 인사를 하겠다고 다 얘기해. 인재 찾아라. 지방에서 등용해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돈 뒤집어진 다음에 조조가 하고 아들 때 가면 또 안 해. 한 대 넘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00년을 굴러온다. 여기까지. 그 지금 이번에 연속해서 듣는 이 사실은 삼국지의 기본, 삼국지의 전제를 틀리게 설정을 하시고 삼국지를 읽으면 아예 삼국지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난 편에서 얘기한 그 내용,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저렇게 쳐내지는 이런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영웅들을 어떤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확신을 주는 장면. 여기는 진짜로 안 되겠구나라는 확신. 그것이 지나서 이 영웅들이 난 뭔가를 바꾸겠어 라고 들고 일어나는 삼국지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모르면 안 되겠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훅 뛰어 넘어가서 이제 바로 그냥 18로 제후군의 봉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삼국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네.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 얘기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그냥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